제가 예전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매출을 올릴 때 가장 컸던 요인이자 저한테 동기부여가 됐던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매출을 성장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 장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장벽을 어떻게 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한 가지는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의 이런 뭐랄까? 비법? 방법을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티처예요.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매출을 2D 때 남자 손님하고 여자 손님하고 내가 이제 손님을 막 받기 시작하고 막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할 때 성장을 막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문득 나는 왜 1000만 원을 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미용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었지만 디자이너가 되는 과정에서는 오랫동안 기간을 잡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디자이너가 되고 내가 디자이너가 됐어. 이제 매출을 잘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막상 초급 디자이너 때는 이게 막 올라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장을 하는 게.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그때 당시 매출이 한 700, 8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나름 초디 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되게 칭찬을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거기에 나름 터줏대감처럼 올해 인턴 때부터 짬밥으로 따지니까 내가 제일 오래된 거야. 근데 이제 미용사가 된 지는 얼마 안 돼서 다시 리셋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인턴 때부터 제일 오래 있었던 뭔가 인턴 때부터 있었지만 그 매장에 약간 맏언니 같이 역할을 하려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완전 대후배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있었어요. 기가 썩 죽인 채로 있었는데 막 매출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고만장했었어요. 자만의 끝판왕을 갔던 것 같아. 그때 당시가 자만을 막 하고 나 막 100만 원만 더 하면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어요. 하다가 어떤 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쌤이 예뻤어. 되게 매력 있었고 몸매 진짜 짱 그 쌤이 얼짱으로 유명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주변에 왜 그런 스타 디자이너 같은 느낌이었어. 예쁘고 몸매 좋고 말도 잘하고 막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쌤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 그때 당시 되게 친하게 처음에 지냈는데 쌤이 오자마자 매출 1000만 원 딱 찍은 거야. 그래서 물론 자기 손님도 되게 많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내 고객님들도 몇 분 이제 그 선생님한테 하고 막 그랬던 걸 보면서 진짜 불타오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잖아.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이 독보적으로 잘하잖아? 그럼 이게 웃긴 게 질투가 제가 되게 심한데 질투를 더 하게 되는 거야. 막 진짜 여기서부터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이겨야겠다. 근데 초딩인데 그래봤자 이제 막 8,900 하기 시작하네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길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진짜 5기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5기 그때는 더 심했지. 왜냐면 20대 한 초중반? 이랬으니까 쌤을 이기기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을 해요. 왜냐면 내가 이 매장에 지켜야 할 그 자존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이겨야 해. 막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했어요. 그냥 되게 친했거든요? 되게 친했는데 내 안에서 이 막 열정이 막 타올랐나 막 오기가 엄청 나가지고 저 쌤을 내가 무조건 이겨서 내가 매출 우리 매장의 자존심을 지킬 거야 라고 하고 제가 그 다음 달에 그 선생님이 1100만 원을 하고 내가 1190인가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못할 것 같잖아.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일하는 시간이 똑같이 하면 내가 분명히 져. 그러면 나는 오전에 나오고 저녁 때도 나와. 내 고객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이 미용실이라는 게 또 오전에 오고 싶으면 선생님이 있어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하나도 놓치기가 싫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그렇게 내가 이긴 거지. 내 기억엔 이겼어. 근데 안 이겼어도 초딩인데 내가 비등비등하게 했다는 거는 무조건 나는 내 정신승리를 했다는 거지. 그 선생님보다 내가 매출이 더 높았어요. 다음 달에. 그래서 미쳤다. 내가 진짜 하는구나. 하면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에 그때부터는 진짜 뭐만 하면은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을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근데 이게 불법을 저질러라 뭐 저 사람보다 더 잘나지기 위해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려 막 미친듯이 저 새끼 뒤통수 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일단 분석해. 이럴 때 보면 제이 같아. 근데 내가 완전 P거든요. 제가 완전 즉흥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든 것도 즉흥이었을 거야. 그 선생님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내 이겨야겠다 싶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막 내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손님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떤 말투로 다가가며 어떤 태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막 내가 분석하기 시작한 거지. 분석을 다 해. 분석을 해서 뭐 서비스면, 기술면, 뭐 열정면, 이런 면에서 뭐 누가 더 나은지를 내 따름 계산을 해보니 내가 그럼 그 부분은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가 매출을 뛰고 그 이후로 평균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없어요. 그 살롱에서.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나와서 제가 손님들한테 다 연락드리지도 못했거든요, 이 가게를 차릴 때. 근데 지금도 평균 1,000을 유지하고 있고 1,000 이상 넘어가면 1,100만 원도 넘게 하고 뭐 안 될 때는 800 후반까지도 찍히지만 어쨌건 평균을 계속 가져가고 있죠. 여기서는 혼자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인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매출을 뛰기 위해서는 내 성장 포인트가 필요한데, 사람이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떤 매출,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쭉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딱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휘청휘청 하면 떨어져. 근데 이렇게 휘청휘청 할 때 내가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그 구간에서 절대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걸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무조건 첫 번째는 내 경쟁자를 만들어라였어요. 기업이라면 내 경쟁 회사고, 내가 지금처럼 1인 샵이라면 내 경쟁 1인 샵을 만들거나 경쟁 샵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사람이랑 그 가게랑 똑같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지. 저는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오기랑 질투가 되게 심하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미친듯이 오기가 발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엄청 애를 쓰는 스타일이야. 근데 사람들 사실 힘들 수 있어. 만약에 그냥 있다? 근데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해. 그럼 그 사람한테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오기를 부린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얼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성공 비율이 높아지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비교 대상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성장 포인트를 만들고 있고, 지금 내가 뭔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경쟁할 만한 사람, 예를 들면 내가 1등이야. 만약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야. 내가 뭔가 1등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언제까지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막막해. 그러면 다른 학교 1등이랑 경쟁을 해보는 거지. 수능 점수든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점 왜 1등이야? 예를 들어 난 잘 몰라요 이런 점수 950점에 1등이야. 그러면 옆 학교에선 970점에 1등인 애가 있어. 그럼 얘랑 경쟁을 하는 거야. 절대 완벽한 1등은 없어요. 어디 그룹에나 여기에서 1등이면 저기를 가면 1등이 아닐 수. 그러니까 내가 1등이라고 안주하는 게 싫고 막 거기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경쟁할 사람을 찾아라. 저는 이게 진짜 저한테 죽겠네.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실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서 나가는 잘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한데, 엄청 앞서 나가고 있어. 만약 내가 지금 연봉이 만약에 지금 1억 3천 4천을 벌어. 근데 내가 갑자기 연봉 10억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1억 한 5천 정도 버는 사람을 목표로 삼아. 그러면 금방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2억이 됐어, 연봉이. 2억이 되면 연봉 2억 5천을 버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이랑 비슷해져. 그리고 2억 5천을 했어요. 그럼 그때 5억인 사람, 10억인 사람 따라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뭘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지 정확하게 이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있다? 경쟁자로 느끼면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 위험해. 그런 분들한테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하기보다는 내 성적에 대한 경쟁 성적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살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하나 만들어줄 때 대부분 되게 독보적인 1등이 있으면 그 독보적인 1등을 잡기 위한 2등을 미리 넣어주잖아. 그러면 둘이 엄청 경쟁을 해서 불타오르는 두 명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1등이 미친듯이 폭풍 성장을 더 하거나, 뭐 아니면 더 해요. 근데 둘 다 망할 일은 절대 없고 대부분 둘 다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니까. 저는 뭐 일단 이 방법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인 샵이라고 해서 혼자 있다고 해서 경쟁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찾으면 충분히 찾아. 안주하지만 말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충분히 지금 버는 만큼 괜찮아 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린 지금 뭐다? 성장하고 싶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는데, 저는 다시 말하지만 오기와 질투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성장을 하기 위해 미친듯이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미용사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영상을 달고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인사. 구독자분들, 뒷티치 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